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그래도 조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고 나서 날씨도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주식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밖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별로 좋진 않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에는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욱이 좀 특히 이제 매동에서 기관이 좀 순매도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개인 투자분들 특히 개별 종목에는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별로 재미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코스피의 묵직한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부분은 아주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대처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2평선을 줄타기 하듯이 잘 지켜주면서 조금씩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2500포인트를 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찍어 누르고 62평선 깨버리고 한 2300포인트까지 밀렸다 가느냐, 이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런 기로에서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한 5일 정도, 거진 뭐 지난주 내내 순매수를 해주면서 거의 한, 이게 제 생각에는 얼핏 봐도 한 1조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좀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이 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시장의 개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은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곁들여서 코스닥도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은 현재 조금 보시는 것처럼 좀 다르죠. 코스피 움직임하고는요. 62평선 깨버리고 지금 120평선까지 눌릴 수 있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800포인트 정도에서 앞서서 지지라인을 좀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800포인트 언더로 떨어져서 한 790포인트까지 한번 찍고 가느냐 아니냐는 다음주 시장 월화 정도를 지켜보시면 되겠다. 그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느정도 지지라인이 잡아졌다 하면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수익이 낮춰졌거나, 아니면 하락일 때 이 종목에 대한 밸류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런 움직임을 아직도 느끼시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량을 늘리고 평단을 낮추고 할 수 있는 어느 시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수를 함께 보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코스닥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왜냐면 개인들이 계속 사고 기관이 지금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 더 사줘야 되는데, 이 기관이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기관이 안 들어오는 데는 미국 글로벌 이슈는 우선 제외하고서 우리 시장만 보면 저는 첫 번째가 이거라고 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존에 이제 대주주를 선별하는 기준이 10억이었죠, 한 종목에. 그래서 이제 10억을 가지고 계신 대주주가 연말까지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시면 10억 이상 수익 본 것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금액을,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이 아닌 3억으로 7억 가까이 낮췄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정부 장관께서. 그렇다 보니까 그게 바뀌지 않고 계속 고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의 여당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좀 반기를 들다가, 특히 야당 쪽에서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민심은 사실 당연히 요즘 투심도 좋아지고 시장에서 자금도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에서 이거 완전히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억 이상, 특히 직계 존속 비존속 다 포함해가지고 한 종목에 3억 이상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를 정리 안 하시면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저는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그게 정부 정책상으로 좀 변경이 안 되면, 더군다나 또 아시겠지만 11월 3일에 대선, 미국 대선 또 있잖아요. 열흘밖에 안 남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토론도 2차 토론 마지막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관들은 아무래도 돈을 지켜야 되니까 우선은 소나기가 올 수도 있으면 피하자라는 움직임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빠진 후에 받쳐주는 움직임 나와서 지지란이 형성이 되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더 내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실 손실 봐가면서 할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되죠. 대부분 홀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때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종목별로 상이한데, 우선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네 종목인 디스커버리 우 그리고 케미칼 우는 저는 우선은 조정이 충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조정이 좀 충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런 조정 속에서 그럼 향후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우선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써놨지만 전체적인 시장 환경을 좀 보자. 그리고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빠지고 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는지를 보고 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재료가 확실한 게 나오지 않으면 5% 언더, 10% 언더로밖에 상승이 안 나와요. 예전에 강하게 막 이슈 가지고 끌어올리던 상황은 지수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룸이 생기지만, 이제는 양 차트 모드 보시면요, 주봉상으로 봐도 2018년 정도 라인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를 더 끌어올리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거를 더 끌어올려서 땡겨서 올리려면 모멘텀이 무엇일까? 저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백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 대선을 통해서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조 바이든 후보든 트럼프든 선정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이고 오히려 반등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이슈 레포트들이 좀 나올 때가, 사실은 그때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계속 확산이 되고 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뭐 유동성만 가지고 올라온 시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 시장이 이렇게 흔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쨌든 보면, 먼저 디스커버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장에서 나온 이슈를 한 번 더 보면 중요한 건 요거죠. 뭐 앞서서도 다 아시겠지만 노바백스 3상 진행하고 있고요. 백신 아직 얘는 3상 어떻게 진행된다는 게 언론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CDMO로 위탁 개발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거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임상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9월 초에 영국에서 부작용 한 분이 생기셔가지고요. 이게 백신이냐, 문제가 백신의 문제냐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이냐의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는 이거는 뭐 쭉 살펴보니 백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어떤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는 소명 자료를 보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슈가 재료화돼서 기사화되는 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재료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상으로는 지금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라인을 잡은 것 같아요. 6만원 정도를 딱 저항을 잡고, 이때 보시면 요 캔들 기준으로 지금 한번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 쌍바닥 만들고 움직이는 상승적으로 가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20평선 돌파하면서 다시금 정배열을 좀 만들면서, 정배열이라고 하는 건 52평선, 22평선, 62평선, 120평선이 정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상승 추세로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좀 만들면서, 이제부터 좀 호재가 나오면, 아니면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최소한 11월 15일의 어닝 시즌 실적 발표를 마지막 날까지는 조금 상승 쪽으로 움직임을 틀어서 이제 추세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동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요 며칠간은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전에 움직임들을 쭉 보아하면 외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이거를 제가 10월달로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10월달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가 694억 순매수했고 기관이 65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괜히 좀 팔았고요. 아무래도 10월 한 달간에는 그래도 외인이 좀 많이 쓸어 담았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1월 3일 대선이 남아있고 그 대선 전에 시장은 역시 흔들릴 것이 자명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상승한 추세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의 관심 종목으로 포함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서 좀 받쳐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돌파를 하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이게 이 67,000원, 7만원 라인을 복구를 못하면서 다시 밀려가지고 재차 바닥을 확인하고 재차 저항 라인을 확인하고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라서 이제는 쌍바닥으로 가주고 여기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대선이 또 11월 3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시장이 흔들리고 나면 어떤 방향성이 좀 정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 본인들이 정부를 새로 잡았을 때 지금 더군다나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이죠. 거기서 더 우세를 점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권 초기 때는 당연히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양책들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좋아지고 그 시장에 대한 커플링으로 우리 국내 시장도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런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는 때쯤에 선거가 또 진행이 되니 저는 추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단일가만 보면 보합이니까 큰 이슈 없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신용을 보면요, 신용잔고는 디스커버리는 뭐 한 1% 정도 수준이니까 신용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고 한번 다시 지지라인을 확인해주고 다시 움직임이 나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디스커버리는 지금 바닥을 좀 확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커버리 우는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뭐 사실은 디스커버리의 설명한 내용과 거진 일맥상통하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얘도 여기서 한 5만원 정도 라인을 잘 지지해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가가 바뀌는 5만원이라는 어떤 그 숫자는 그게 보통 주건 우선 주건 간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바닥 만들고 이따금 다시 좀 상승해서 66,000원, 7,000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나오는 움직임이 곧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동을 얼핏 보면 매동은 뭐 개인이 지금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만 아주 강하게 상승했었던 때에도 개인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그 물량을 좀 받아주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뭐 개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 디스커버리 우 같은 종목에는 있어야 마땅하다라 보고 있고, 디스커버리 본주가 현재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추후에 대한 추세 전환 이후 아니면 그 전으로 디스커버리 우도 조금 이제 바닥을 확인했으니 상승 쪽의 움직임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칼입니다. 근데 케미칼은요 조금 다른 움직임이에요. 지금 여기가 찐 어떻게 보면 27만 6천원 정도가 찐 바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요, 이 상승 후에 조정받은 상황에서 1차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저항 구간은 30만원, 32만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음봉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렸다면 여기도 찐바닥이다,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뽑았단 말이죠. 이렇게 추세전환 하는 느낌으로요. 레벨을 조금 높여서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이런 느낌으로 높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양봉을 뽑았습니다만 거래량이 거의 실리지 않은 양봉이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밀려서 27만 6천원 정도까지 한번 바닥 확인해주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거를 갖다 틀어 올리면서 32만원 돌파하면서 이 윗구간이라고 하면 여기죠 여러분,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만들고 상승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2분기, 1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는 4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10월 24일이거든요. 그러면 11월 15일까지 공시해야 되는데 아직 얘네들 종목들 지금 실적 발표 안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한 2, 3주 내 정도에는 발표된다라고 치고 그 안에 발표도 되고 미국 정권도 바뀌든지 아니면 유지되든지 하고 이슈가 많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특히 또 코스피에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조정을 좀 깊게 받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매동도 봤을 때도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해보면 개인이 한 220억 정도, 그죠? 아니네요. 2200억이네요. 개인이 2200억을 순매도했네요. 그죠? 그리고 기관은 665억 순매수, 외국인은 665억 순매수, 죄송합니다. 기관은 1545억 순매수를 했죠.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당히 기관이 많이 담고 외인도 많이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른 많은 종목들이 튀고 뭐 상한가 10%, 15%만 가지만 결정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려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순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순위로 봤을 때니 SK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디스커버리 같은 종목들이 충분히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당장은 240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까? 퀘스천이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이 차트상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차트로 코스피를 말씀드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여기서 밀리더라도 2200 한 7, 80포인트 대신 상승했을 때는 2500포인트를 넘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금 치고 나서 다시 이 상승 쪽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게 뚫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지고 악재가 해소되면 큰 호재는 없더라도 악재가 해소되면 유동성만 가지고도 날아갈 수 있는 한 번쯤은 그런 뭐 올해 말 내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SK케미칼 디스커버리는 물론 뭐 글로벌 시장의 주가에 대한 상승 전환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만 봐도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한 밸류는 바뀐 게 없고 케미칼 디스커버리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팔아서 나중에 상승하는 거 보는 것보다는 홀딩 하시면서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저는 아직도 낫다고 좀 생각은 해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일반적인 어떤 자금이나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모든 금액을 다 한정 종목에 그냥 올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보시는 게 뭐 제일 좋죠.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근데 그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가다가 조정받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때 구간에서 샀었다고 쳐보세요. 한 번, 두 번, 밀리네?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그냥 이거 밀려가지고 불제변에 하단 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버티기가 쉬운 일입니까? 이게 버티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좀 줄여볼게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겠네요. 이게 언제 튈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거 밀리겠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더 갈 줄을 10만원에서 20, 30만원까지 거의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어쨌든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제 논조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얘도 그래도 케미칼보다는 조금은 라인을 잡은 것 같긴 해요. 17만원까지 지금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줬는데 15만 5천원까지 조금 룸이 열려있긴 합니다만 17만원 정도 선에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아마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이 케미칼 우도 물론 뭐 우선 첫 번째가 케미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케미칼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케미칼 우 이렇게 좀 같이 살피는 그런 움직임을 잘 살펴보신다면은 추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판단이 좀 가능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차라리 좀 반등할 때 비중 줄이고 다른 종목이 괜찮은 종목을 보셨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종목에서 일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왜냐면 상승장에서 가장 큰 상승은 어떤 종목이 할 것이냐에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난주의 하락은 이제는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이제 10월 말은 상승 쪽으로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제 곧 11월 3일 대선이니까 불안해서 막 더 밀리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좀 살피는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되다가 조금씩 좋아지는 움직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나스닥은 0.37%, 그리고 다우지수는 0.1%, 토요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요. 금요일 마지막 마감 시장에 미국에 그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재밌을 것 같고, 주말간에 혹시 백신과 치료제 이슈 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이슈가 뜨는지 살펴보시면서 보내신다라고 하면 그 정도라면 충분한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많이 빠져서 눌리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 밀려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몇십 %씩 떨어지고 하는 일은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잘 견디신다면 좀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우선 첫 번째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